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리스마 있는 주상전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특별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또 오늘 애병군 멘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부족한 시간 자체를 메꾸고자 여러분들께 오늘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로 맞죠? 그리고 김태환 멘토님이십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주식 상태를 점검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번호 고지부터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는 종목 많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12번에서 12번 두 대 전화되어 있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전화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현재 지수가 좀 하락 반락되었다가 또 반등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간략하게 이상노 멘토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차라리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가파르게 또 올랐다면 이 부분 자체는 내일에 대한 또 차익 매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겠지만, 오늘 차라리 시장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추세적인 상승 권역으로 진입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수급 포인트를 잠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수급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기관에 동시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수는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포인트 자체에서 좀 더 물량을 매집해서 좀 더 큰 상승을 노려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현재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가 권역이죠. 고가 권역에서 어제와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박수권 상단을 뚫어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어떤 포인트? 바로 2000포인트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자, 그렇게 본다면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더 급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말 그대로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개인들이 들어올던 장이 다시 한번 더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매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런 테마성 재료 자체는 다시 한번 더 소멸될 수 있고, 거기에 실적 개선주 위주의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형주가 간다는 것은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1차 벤더, 그리고 2차 벤더들, 바로 중소형 업체들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고, 지금의 대형주의 상승은 기저효과, 바로 2분기 메르스에 대한 영향이 지금 3분기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가격 메리트를 접근하시는 전략,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실적 낙폭 과대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서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4분기가 경상수지가 가장 좋아지는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화,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자라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제가 아니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한번 받아보고 가시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장유유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먼저 한번 받아보고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를 문의를 하셨고요. 11,100원에 6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콜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10만 100원이겠죠. 10만 100원에 6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요게 종목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지금 상담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화장품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했는 와중에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분기나 2분기에 그런 글로벌적인 화랑 자체를 다시 한번 막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차라리 화장품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실적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10만 1,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 자체는 바로 중추절,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겠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 대신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맞고 떨어질 확률이 다분하게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맞겠습니다. 자, 본전에서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되 호재거리, 바로 중추절 이슈가 나올 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선을 잡아드리겠고, 대신 손절가는요, 하단 권역 자리.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투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8만 8천 원짜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어머니?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예요. 아,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어머니 네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4만 5천 원이요. 14만 5천.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5%예요. 15%. 어머니 일단 이 종목이 8월 달에 일단 조정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그때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매수하신 지금 이유가 좀 있습니까, 어머니? 네. 좀 올라갈 것 같기도 방송에서 보니까. 네네. 그 대표님께서는 25만 원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셔서. 서울경제는 아니죠? 10만 원 갈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하나 갤러리아가 좀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주식입니다. 그죠? 네, 일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 갤러리아 이 타임홀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미 선정 발표 이전에 주가 자체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2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제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정의 폭 자체가 결국은 수급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또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5만 원대 아마 8월 달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서 매도 타점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바닥, 지지권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만 반등의 폭 자체도 좀 올라서는데 조금은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그나마 15% 정도가 되니까요.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서 수렴 과정, 즉 에너지를 비축해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먼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여기서 하염없이 일단 기다릴 수는 없겠죠. 만약에 한 단계 더 밀려버리게 되면은 어머니께서도 지켜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손절가 정도는 10만 7천 원 정도 설정해 드릴게요, 어머니. 네네. 10만 7천 정도 설정해드리고 1차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3만 원 정도가 돌파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그 가격대가 분기점 하에서 지지가 된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부근까지 올라갈 때 조금씩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부터는 어머니 이렇게 강하게 떴던 종목 그러니까 또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등 준다고 또 쫓아서 하는 매매 이런 매매는 좀 삼가 지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좀 더 사는 것도 안 되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상승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나와줘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12만 한 5천 원, 12만 한 7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서고 난 다음에 그때 물량을 매수해서 단기적인 반등폭을 노려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이 분기점 자체가 현재 박스권에서 크게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나 갤러리아 베카 타임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 주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12만 원 7천 원, 8천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아마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을 보고서 조금은 더 10% 정도는 더 물량 그때 탄력이 있을 때 조금 더 담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은 제가 문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한국 정보 인증 13,900원에 10%를 보여 계시는데요. 4006번님이 문의하셨고, 매도 가격 진단 부탁드릴게요 하고 웃음 표시 2개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을 지금 13,900원에 보여 계시는데, 자, 이게 참 심리가 그렇습니다. 오르면 또 올라서 불안합니다. 빠지면 빠져서 불안하고. 일단 좀 더 들고 계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죠. 다만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지금 삼성페이 관련주로 상승, 급등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과연 이런 시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빠질 것인가? 빠집니다. 결국에 다시 빠져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자, 하단 권역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 거래량은 얼마 없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여기 상당 권역에서의 터지는 거래량, 상당 부분이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밑에 있던 물량이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지금은 뉴스를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다만 가장 높게 팔기 위해서는 익절가를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뽑아내는 이 봉, 오늘 봉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갭을 띄웠어요.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해서는 한번 올려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뉴스가 오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뉴스가 없었죠. 9월 17일 날 오늘은, 여기 있었네요. 삼성페이 중저가 폰 적용 전망에 아모텍 등 들썩. 자, 그러면 들썩 거렸어요. 그러나 내일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 자리를 깨지지 않으면 그때는 더욱더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18,000원대, 18,200원에 한 번에 꼭지를 만든다는 거 결국에는 여기가 어깨거든요. 그럼 머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21,000원, 22,000원 가격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못 판다면 그 다음에 또 빠져서 내려오는 게 또 18,000원이 됩니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18,000원 다음에는 21,000원, 22,000원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서 오를 때 다시 18,000원 찍어요. 예, 요걸 꼭 기억하시고 15,000원이 깨지고 나갈 때는 그때는 조정파동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모든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 익절가는 15,000원,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저기 NC소프트요. NC소프트. 예.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8만 9천 원에 네. 한 20% 가량 됩니다. 20%. 아버님 혹시 NC소프트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됐으면 한 일주일 정도. 예, 9월 초에 빠질 때 그때 매수하셨나요? 예. 네네네. 혹시 매수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이게 PC에서 모바일로 게임으로 판다 전화한다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매수해봤습니다. 네. 어차피 아시다시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PC 온라인 게임 쪽이 주력이었고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주력 자체가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 이런 주식들이죠, 그죠? 최근 들어 컴투스나 게임빌도 상당히 좀 주가 하락폭이 깊은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NC소프트 주가 자체가 좀 가려면은 모바일 게임에 전환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바일 게임 히트가 일단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장의 어떤 전망치 자체는 NC소프트가 실적 자체가 이번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결산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조금씩 이제 상승의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재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더 꼬여버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9월달 초에 주가가 좀 빠져버렸을 때 외국인들도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조금씩 물량을 주워 담다가 최근 시장 상황 자체가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거친 장은 아닌데 다만 시장 자체에 대한 상승 기대치는 여전히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 좀 대형주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만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부족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급 공방을 펼치더라도 향후에 대한 성장성 기대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최근 거래량 자체가 그다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을 때 현재로서 매수하신 그 시점에서 단기적인 반등폭을 좀 노리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까? 6개월 정도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정도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요? 예, 예. 아버님 좀 6개월 정도까지 볼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여기서 그 정도 가려면은 추가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좀 어느 정도 박스권 바닥을 좀 다져놓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 현재로서는 뭐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중요한 것은 반등의 폭 자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1차적인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면 20만 원 선 돌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21만 원대의 저항 라인은 만만치 않은 저항 라인이에요. 그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2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설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얼마 정도로 보면 됩니까? 네? 손절가.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에서 거의 뭐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정도 가격대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 가격 과정에서 지켜보신다면 손절가 정도는 18만 원 잡아드려야 됩니다. 18만 원. 만약에 18만 원에서 깨어지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밑으로 눌렸다가 반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8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1차적인 반등폭은 2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지지가에서 21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나서 거기서 매물을 소화해 가는 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단기적으로는 매도했다가 눌림 없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뭐 넥센하고 어떤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넥센의 지분 관계 자체가 현재는 넥센 쪽에서 지분을 좀 개수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뚜렷하게 현재로서 넥센 쪽에서 모아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분보다도 향후에 양사의 시너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예. 넥센의 지분하다가 매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너지의 어떤 모멘텀 정도가 될 뿐이지, 결국 NC소프트의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향후 미래적인 시너지, 즉 중국 시장의 공략, 모바일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인데요. 문자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를 문의를 하셨고요. 46,000원에 40% 보유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멘토님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에 사셨고 제가 이 종목군 46,000원이면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인데 예. 자, 일단은 이 OLED라든지 아니면 LCD 장비 업체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 좋지 않습니다. 뭐 SFA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아트론도 있겠다, 그죠? 자, 비아트론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테라세미콘 있고 이건 다 이렇죠.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서 조금 드러납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자,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아트론도 마찬가지고, 앞에 봤던 SFA도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바닥 자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중국 시장이 이번 연까지는 80%대 점유율을, 자체 점유율을 올려내겠다. 그럼 결국에는 장비업체들이 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장비가 무조건 발주가 됩니다. 다만 어떤 업체가 발주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대신 지금의 가격 권역을 본다면,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요 자리 48,000원짜리인데요. 48,000원짜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인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주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주인은 이제 드러나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쉽게 드러납니다. 예, 주인은 여기 이제 드러나죠. 그러나 얘네들 기관의 애들의 매수를 봐야 되는데요. 요거를 시간을 돌려서 요 가격대 왔을 때 빠져나갔느냐, 아니, 보유하고 있느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이 엉켰죠. 여기서도 들어올릴 때 양매수였다. 그리고 앞에서도 저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채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요런 자리에서 좀 더 박수권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4만원대, 이 45,5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반등 자체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손저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 4만원대보다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야겠죠. 39,500원대로 손저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45,000원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그럼 그때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CJCGV에. CGV.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15,000원에 15%예. 15%? 네네. 어머니 종목 혹시 매수하시게 된 거는 단기적 관점입니까? 아니면 중기적 관점인가요? 들어갈 때는 단기로 들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중장기로 물려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머니 CJCGV가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글쎄, 빠지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CJCGV뿐만 아니라 오늘 쇼박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음원 관련주도 그렇고 그동안 상승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던 미디어 콘텐츠, 영화, 특히 음원 같은 종목들이 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CJCGV 같은 경우도 베테랑의 그 1,000만 관객이 돌파가 되면서 3분기의 영업이익 자체는 어느 정도 좋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어머니. 네. 다만 중요한 것은 후속작의 기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일전에도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 업황을 분석을 해드릴 때 결국은 이제 텐트폴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두 개의 영화에 집중적인 어떤 그 주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흥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파급 효과 자체가 좀 확산되어져야 되는 효과가 바로 텐트폴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CJCGV 같은 경우나 쇼박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영화를 보는 횟수가 연평균 한 4.5회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0.6회밖에 되지 못해요. 하지만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시장에 무한 시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CJCGV 자체가 13만 3,500원까지 고점을 찍어주었죠.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 적정 부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머니. 현재는 좀 손실을 보셨으니까 좀 답답하실 텐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그 손절가 정도는 좀 잡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98,000원 어머니. 98,000원입니다. 네네. 이 가격대가 만약 깨어지게 된다면 9만 원 초반선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렸다 갈 수 있어요. 네. 따라서 98,000원 정도 가격이 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어차피 조금 물려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성장성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정해드린 그 분기점 손절가 정도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 네.
그 목표가는 얼마 정도?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나올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먼저 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 정도 근접한 가격일 때 저항이 걸려요, 어머니. 네. 거기서 일단 매도했다가 그 네. 가격이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더 보고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서두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테랑 이후에 3분기 그리고 4분기, 4분기 초입 정도에 추가적인 영화의 흥행 여부를 좀 보시는 것도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장 마감 시황 자체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은 2포인트 정도 올라서 1977.49포인트 정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한데 계속적인 그 상승, 하락을 보이는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보이면서 일단 플러스권 반등을 일단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자,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817억 원. 817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까지 3일 연속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1,449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제 5천억 900억, 5,900억 이상 크게 물량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다소 좀 단계적인 팔자의 뜻 심리가 강해지면서 2,395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주수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15만 5천 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일단 0.6%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었지만 16만 4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2.4% 반락되어서 4만 7,5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74% 하락한 16만 원 현재 턱걸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네요. 3% 올라서 36,2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0.35% 올라서 전일 대비 28만 5천 원 현재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74% 하락한 21만 3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25만 6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뉴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그래서와 달리 6.60포인트 하락한 669.88포인트를 보이는데요. 일단 670포인트 회복 여부 자체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3일 만에 634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까지 5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매도 규모는 어제 대비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시간 기준에 112억 원대까지 매도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634억 원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3.66% 하락해서 68,500원. 일단 7만 원 정도 선이 지지가 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 시가총액 2위 종목도 0.79% 하락한 12만 5,200원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CJ ENM 같은 주가 자체가 0.45% 상승해서 88,40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로엔도 1.4% 반락해서 91,7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1.67% 하락한 12만 4천 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라다이스도 현재로서는 반등폭을 주지 못하고요. 1.58% 하락한 21,850원까지 밀리면서 22,000원 선이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 수준을 보이면서 20만 2천 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주 특징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SOL 같은 경우 화학주들이 동반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의 반등에 따라서 현재 하나케미칼도 3.4%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유화만큼 0.29% 하락해서 17만 500원을 보이면서 업종별, 섹터별 내에도 종목별 차별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 관련주 좀 살펴보고 가되겠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이
재추진된다는 건 가능성이 시장에 진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동반적인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이어가다가 결국 2.25% 하락한 13,050원이죠. 13,050원에 하락 반락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자체도 7.9%나 좀 큰 폭의 급락을 보이면서 35,5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일단 그 네이버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현재 네이버 주가 자체가 5.5%나 강세를 보이면서 50만 8천 원대까지 올랐으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아무래도 네이버가 그동안 많이 낙폭과대에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0만 원 선을 일단 해보겠다는 점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반등 그리고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카카오 이런 여러 가지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까지 동반적인 반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네이버의 주가 그래서 향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지 상당히 의문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 종목 좀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키스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 유상증자에 따른 사업 확대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입니다. 전일 대비 2.63% 강세를 보이는 4,1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중별이 올렸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자체는 그나마 좀 반등으로 좀 마감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0.96포인트, 강보합세 정도 수준 보이면서 1976.4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4.87포인트 하락한 671.6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670포인트가 일단 회복이 되어지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 자체도 1976포인트로 일단 상승폭은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상돈 멘토님. 네. 이번 주 시장 자체가 또 FOMC가 오늘 새벽에 좀 열릴 텐데요. 일단 뭐 금리 인상의 어떤 무게보다는 아무래도 동결의 어떤 무게감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우리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일단은 뭐 이미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고. 사실 동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누구나 또 다 예상을 또 하는 거지만 또 힘들 때는 또 그 부분은 또 예상을 못 했다는 거죠. 하지만 수급은 이미 가리키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동결이 된다고 한들 시장에 대한 충격이 과연 있을까?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선반영이 다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빠져나갔는데 금리가 만약에 동결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인상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또다시 차익을 뱉어내고 빠져나간다. 그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상수지는 4분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수출주가 유리한 환경인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 불리한 환경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마련을 하셔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금이 바닥입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시장 자체가 다수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고 다수의 어떤 변동성이 있어도 결국은 상승 기조로 좀 간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그죠? 네, 무조건 갑니다. 네. 예. 자, 일단 저희가 투자 고지 좀 해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참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가 왔네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예, 삼성전기. 얼마 사셨어요? 저번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예. 81,000원에 70%. 81,000원에 70%요? 네네. 81,000원에. 근데 저한테 하셨나요? 네? 저한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정재훈 멘토님. 예, 그래요. 그분으로 했는데요.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전화를 하라 해갖고. 예. 가격대 보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싶어갖고요. 81,000원인데 지금 65,000원이잖아요. 네, 65,000원대 오면은. 예. 상담을 한번 하라고. 그래요. 그럼 밑에서 조금 더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좀 물타기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네, 아유, 참. 저한테 물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쉽습니다. 이 시점에 확보하면은 언제쯤 그 가격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이게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의, 저는 아십니까? 시청자님? 예. 알고 계시죠? 보고 있어요. 자, 예. 그러면 제가 뭐 수익률이 요즘 뭐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았어요. 좋은데 그 이유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우리가 일단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런 이제 가격적인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53,000원, 52,000원짜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매직 가격 권역입니다. 그냥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매직 구간 자체에서 얼마가 걸리냐면요. 요 자리부터 6월달부터 시작해서 자, 8월달까지 약 2달간의 이 구간 자체를 만들어버리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집 자체가 길게 된 종목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럼 매집이 그만큼 짧았다는 얘기는 시세적인 부분에서 시세를 낼 때도 그렇게 길게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세를 낼 때 강하게 내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내냐면 매집 구간 자체가 길게 분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자체가 정해져 있고 하단이 여기 이 자리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빠지더라도 53,000원, 55,000원 밑으로는 안 빠집니다. 이 가격은 이제 불변이 됐어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이게 8만원대하고 52,000원대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지지와 저항권이 한 개 더 나타납니다. 요게 그때 뭐 정조 멘토가 얘기했던 65,000원대가 되겠죠. 네, 예.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더 뭐 시간적인 부분은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차라리 좀 더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자, 주가 자체는 무조건 81,000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는. 네? 예. 얘는 무조건 81,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지금 자리부터는 빠질 때마다 요 21선도 깨고 내려오면 6만원 깨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예, 추가 매수를 그래요? 하세요. 예. 지금의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언제 올라가기를 바라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냐면 12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 실적까지 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의 생각을 꼭 하세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까지 시청자님을 정말 골병을 많이 들게 한 종목인 것 같은데 결국에 팔 때는 나중에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대신 제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6만원 깨지고 내려옵니다. 대신 그때는 더 사세요. 예. 이상로 멘토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예. 또 막상 또 빠지면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냥 전화하세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거 맞습니까? 하시면 제가 네! 얘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거, 제가 좀 더 자세히 잡으면 한 58,000원, 57,000원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고 가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이성로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네, 정보 반갑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영원무역이요. 영혼무역.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5,000원에 한 70% 되고 있습니다. 70%요? 예. 아버님 혹시 영혼무역 매수하시게 된 동기가 뭔가요? 사실 이게 우리 아웃도어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 점유율이 높고, 네네. 또 해외 다른 또 자전거 이런 스포츠 회사를 또 인수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갖고, 네네네.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번 주까지 잘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계속 며칠 동안 내려가서, 네.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지금 네, 아버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영혼무역을 제가 7월 23일 날. 예, 맞습니다. 전에. 모기 리포터 보셨나요? 예, 그때 매수했습니다. 그럼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좀 올라가는 거. 지켜보시다가? 예. 그럼 최근 들어서 제가 영혼무역에 다시 한번 재추천하는 가격대가, 예. 요 가격대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근데 아버님은 제가 못 조금 들었습니다. 높게 사셨네요, 또. 예.
너무 지켜보시다가 자꾸 못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버님 말씀대로 예.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 OEM주 중에서 특히나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 예. 실질적인 그 수출 라인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예. 베트남발 미국계 수출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스캇과 관련된 자동차 유통 그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자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영업무역은 아버님께서 좀 말씀드릴 때 좀 사실해야 될 가격대.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는 눌림목 조정 이후에 충분하게 매수한 시점, 타이밍을 잡아드려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버님께서 높게 사신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영업무역의 주가 자체에 대한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그렇게 판 물량도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1,800주 팔았습니다, 아버님. 오히려 외국인들이 12,000주 사버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68,500원에 제가 분기점을 설정해드렸는데 그때 이 미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좀 지켜보시다가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사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조정 자체는 그다지 아버님께 크게 걱정할 만한 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이제 반등을 주고 눌림목을 거쳐가는 시점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쫓아갔던 그런 매매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70%니까 현재 좀 걱정이 되시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담을 만한 뭐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더 담을더라도 밀렸다 반등을 줄 때도 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6만 원씩 만약에 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 때문에 끼어진다 하더라도 예? 21선에 걸쳐 있더라고요, 지금요. 예, 약간 깼습니다, 아버님. 종가. 예, 깼고요. 이거는 뭐 차트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물론 주식이 매수 타이밍 때는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는지를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분석해드리고 나서 아버님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차트를 보고 뭐 21선 지지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6만 원 정도 선이 만약에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영향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줄 수 있는 건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제가 소개드릴 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익절가를 68,500원 잡아들고 나서 6만 원 초반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버님 높게 약간 사셨으니까 조금의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견뎌내셔야 되는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셔도 됩니다, 아버님. 예, 그렇게 하셔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마시고요. 6만 1,000원 정도가 좀 지지가 되면 제일 좋고 6만 1,000원이 끼어지게 되면 조금 6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성루입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문관님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51요. S51요? 네. 예. 매수가가 얼마신데요? 매수가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시고. 네. 비중은 20%다, 그죠? 네. 예. 어떤 게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뭐 얼마까지 갈지, 기간은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팔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되는지, 뭐 종목이 또 팔고 딴 데로 교체해야 될 종목인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어머니 이거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님이 하시긴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밑에서 잡는 게 버거울 것 같아요. 네, 그거 조금 버겁고. 예. 요런 종목은 사실상 딴 것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딴 거 전혀 볼 필요 없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네. 자, S-오일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은 이제 우리가 정유사입니다. 정유. 말 그대로 그렇죠. 유가탑을 있으면 그 정유탑 안에서 걸러지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름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러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이랑 달라요. 네. 맞죠? 그러면 그 정유 안에서도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게 매출에서 80%, 85%를 차지해요.
매출액이 그럼 높으네요. 매출액 안에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얘들은 돈을 버는 돈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네. 기름 장사하는 애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업체 자체가 자, 왜 오르냐? 왜?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을 딱 보시면 네.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이 4월달, 5월달, 6월달보다 낮아요, 높아요? 지금 낮지요. 더 낮죠? 네.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지금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고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머님은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기분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럴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네. 야, 수급도 이제 딱 드러나죠. 요 자리가 이제 드러나는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이제 53,000원, 53,800원, 54,000원인데, 자, 요거를 일봉에서 이렇게 딱 그어서 또 보면, 자, 기가 막히게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올라가고 갑니다. 자, 파동 안에 이미 파동 자체를 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종목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짧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7만 원까지 가고 그 자리를 돌파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얼마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하면 이 자리입니다. 7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간이 살 때마다 주가는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기간이 안 사면은 내리고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기간에 사면서 들어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간의 매수세만 좀 더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7만 5천 원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예. 1차 목표가는 7만 원, 2차 목표 7만 5천 원 생각하세요. 네. 그럼 지금 좀 더 사면은 될까요? 밑에서 사셔야지. 지금 사시면 어떡해요? 안 밑에 되지. 자리는 5만 4천 원 되면 그 자리가 매집 가격대예요. 5만 4천 원요? 예. 그러면은 이거 어느 달까지 보면은 될까요? 네, 연말까지 들고 가세요. 연말까지요? 네, 그 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요? 예, 그 전에 올라와요. 그 전에 올라오면은 네. 7만 5천 원까지 오면은 팔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로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저기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매수 가격 14,500원요. 14,500원요? 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어머니 오랫동안 갖고 오셨네요? 초반대 그걸 사가지고.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탑5 시간을 통해서 네.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네.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KT, 대형주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는 어차피 불확실성 자체가 이번 주면 어느 정도 거쳐서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매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업황 자체도 이 삼성중공업도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열이틀 동안 한 20% 가까이 또 올랐다가 오늘 밀렸는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과 관련된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올랐다가 그 기대치가 이제 무너져 버렸죠. 왜? 부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은 2010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그 수급에 의한 재료가 되겠죠. 그죠? 모멘텀 재료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조선업황, 이 주가들은 최근 기관들의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근데 소개해드린 이유는 대바닥 정도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자체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래도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3만 원대 이상 사신 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높게 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도 쌍끌이 매수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합병 부인과 관련해서 재료가 좀 밀려서 주가가 좀 조정 후에 마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반등폭 자체는 제가 1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하루하루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전략.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000원까지 기다려. 네, 저는 끌고 가셔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상로 멘토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오늘 뭐 충분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식 기회보수의 분위기가 좀 주상전화하고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주상전화는 뭐 많이 힘들어요. 네, 왜냐면 그렇습니까? 혼자 막 바쁜데, 여기에, 참, 좋습니다. 뭐 제가 오히려 쉬는 느낌이 들어서 뭐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감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네, 강연에 있으시죠? 강연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자, 뭐 일단은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수익률이 또 높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적인 부분 자체를 선착순으로 20분만 같이 공유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번 강연회를 조금 마련을 했고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NH투자증권 홍제 지점이에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리 오셔가지고 조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홍제역 3번 쪽에 나오셔서 도보 2분입니다. 금방 보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오실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이익 실현했는 종목이 이제 유비벨룩스, 벅스 그리고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로 같이 이익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참석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이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짜는 똑같습니다. 19일이고, 시간은 2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지하철 미아 사거리역 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병군 멘토님의 강연회도 또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도 같은 날이죠. 9월 19일 토요일 2시고요. 강남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시간은 2시, 참가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77-7451 많이 문의 주셔서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식 큐 여보세요.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예병군 멘토와 함께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